공복혈당 대 식후혈당, 뭐가 더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당뇨병의 3대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둘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저는 공복은 괜찮은데 식후가 높아요. 괜찮은 건가요? 아침 혈당만 재면 되나요? 아니면 식후도 재야 하나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혈당이란 먼저 혈당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입니다. 뇌, 근육, 장기 모두 포도당을 사용해서 활동합니다. 혈당은 하루 종일 변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내려갑니다.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변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절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너무 높게 올라가거나 정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공복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입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전에 잽니다. 전날 저녁 식사 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아침 혈당이 공복혈당입니다. 정상 수치. 정상 공복혈당은 100 미만입니다. 100에서 125 이하이면 옹르이면 공복혈당 장애로 당뇨 전 단계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공복혈당이 알려주는 것. 공복혈당은 우리 몸의 기본 혈당 조절 능력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우리 몸은 간에 저장된 당을 조금씩 내보냅니다. 그래야 뇌와 장기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사람은 이 과정이 잘 조절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당을 내보내고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간이 당을 너무 많이 내보냅니다. 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복혈당이 높다는 것은 기본적인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이유.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주된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 밤사이에 간이 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혈당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비만, 특히 배에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식후혈당은 식사를 한 후 측정한 혈당입니다. 보통 식사 시작 후 2시간 뒤에 잽니다. 왜 2시간일까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1시간 정도의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2시간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면 우리 몸이 식사 후 혈당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상 수치. 정상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입니다. 140에서 199이면 내당능 장애로 당뇨 전 단계입니다.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식후혈당이 알려주는 것. 식후혈당은 식사 후 혈당 처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혈당을 낮춥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빠르게 충분히 분비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빨리 내려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 분비가 늦거나 부족합니다. 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후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식후 혈당이 높다는 것은 식사 후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는 당뇨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사용할 곳이 줄어들어 혈당이 높게 유지됩니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어떤 차이가 있나?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은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합니다. 공복혈당은 기본 상태에서의 혈당 조절 능력을 봅니다. 식후혈당은 음식 섭취 후 혈당 처리 능력을 봅니다. 초기에는 식후혈당이 먼저 높아진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보통 식후혈당이 먼저 높아집니다. 공복혈당은 나중에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초기에는 인슐린 분비가 약간 늦어지거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혈당을 정상으로 낮춥니다. 그래서 공복혈당은 아직 정상입니다. 하지만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해서 식후혈당이 높게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 당뇨가 진행되면 결국 공복혈당도 높아집니다. 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밤사이 혈당 조절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복은 정상인데 식후가 높다는 것은 당뇨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 5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95로 정상이었습니다. 혈당은 괜찮네요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사 후 피곤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봤더니 180이 나왔습니다. 놀라서 병원을 찾았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공복혈당만 믿고 넘어갔다면 당뇨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복혈당만으로는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식후혈당이 더 중요한가? 더 많은 연구 결과 식후혈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합병증과의 관계. 식후 고혈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혈당이 높은 사람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식후 고혈당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조기 진단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 초기에는 식후혈당이 먼저 높아집니다. 따라서 식후혈당을 측정하면 당뇨를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조기 관리로 이어지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 변동성 식후혈당이 높으면 혈당 변동이 큽니다. 식사 후 확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확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 변동이 큰 것도 문제입니다.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식후혈당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도 공복혈당을 무시하면 된다. 식후혈당이 중요하다고 해서 공복혈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복혈당도 중요한 이유. 공복혈당이 높다는 것은 당뇨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복혈당이 높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복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식후혈당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화혈색소와의 관계.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나타냅니다.
공복혈당이 당화혈색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아침 공복혈당이 높으면 당화혈색소가 높아집니다. 당뇨 관리의 목표는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복혈당 관리도 필수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봐야 합니다. 당뇨 초기 발견을 위해서는 식후혈당, 조기 발견을 원한다면 식후혈당을 측정하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식후혈당 측정이 필수입니다. 공복혈당은 정상이지만 가족력이 있는 분, 식사 후 피곤함이나 졸음을 자주 느끼는 분, 비만이거나 운동이 부족한 분, 임신성 당뇨 경험이 있는 여성, 관리를 위해서는 공복혈당도 체크. 이미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당뇨 전 단계라면 공복혈당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공복혈당이 안정적이어야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능하다면 둘 다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혈당을 재고 아침 식사 후 2시간 뒤에 식후혈당을 잽니다. 이것을 일주일에 2~3번 하면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 방법. 그렇다면 집에서 어떻게 혈당을 잴 수 있을까요? 혈당 측정기 구입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혈당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입니다. 측정기와 함께 체열침과 검사지가 필요합니다. 검사지는 소모품이므로 계속 구입해야 합니다. 측정 1. 손을 깨끗이 씻고 말립니다. 체열침으로 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한 방울 냅니다. 3. 검사지에 피를 묻힙니다. 4.5초 정도 기다리면 측정기의 수치가 나타납니다. 시간. 공복혈당 아침 기상 직후, 식사 전, 식후혈당 식사 시작 후 2시간. 정확한 식후 2시간은 식사를 시작한 시간부터 2시간입니다. 식사를 끝낸 시간이 아닙니다. 기록하기. 측정한 수치를 노트에 적어두면 좋습니다. 날짜, 시간, 수치, 그날 먹은 음식 등을 함께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자신의 혈당 패턴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 그렇다면 혈당을 얼마로 유지해야 할까요? 정상인의 목표, 공복혈당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140 미만. 환자의 목표, 당뇨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개인별 목표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혈당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 180, 당화혈색소 6.5% 미만. 나이, 합병증 유무, 저혈당 위험 등에 따라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저혈당이 위험할 수 있어서 목표를 약간 높게 잡기도 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혈당 관리의 핵심은 생활습관입니다. 식사 탄수화물을 적절히 먹어야 합니다. 한 끼에 밥 1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흰빵보다는 통밀빵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한 끼에 2~3가지 채소 반찬을 먹으세요.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닭가슴살, 달걀 등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운동 식사 후 1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특히 식후 운동은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즉 하루 30분씩 5일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가볍게 숨이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량. 과체중이라면 510%만 줄여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80kg인 사람이 48kg만 빼도 효과가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한 달에 2, 3kg 정도 천천히 빼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립니다.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명상, 가벼운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안 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생활 습관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약과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는 실전 팁.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속도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먹으세요.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이를 처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식사량. 과식하지 마세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0% 정도만 채우세요. 특히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식, 단 음료, 과자, 빵 등은 피하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드세요. 운동.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1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복 혈당을 낮추는 실전 팁.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저녁을 너무 늦게 먹지 마세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을 과식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야식. 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밤에 먹으면 간이 밤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 혈당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 8시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그러면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규칙적인 생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호르몬 분비를 안정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후 1시간과 2시간 중 언제 재야 하나요? 식후 2시간이 표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2시간 후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므로 이 시점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점을 알고 싶다면 1시간 후에도 재볼 수 있습니다. Q. 매일 재야 하나요? 매일 잴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약을 조정한 경우에는 더 자주 재는 것이 좋습니다. Q.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높아요. 왜 그런가요? 식후 혈당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복은 정상이어도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면 당화혈색소가 높아집니다.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시고 식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아침 공복 혈당이 저녁보다 높은 이유는 새벽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과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당을 올립니다. 또는 밤사이 간이 당을 과도하게 만들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입니다.
큐. 혈당이 정상이어도 당뇨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재 혈당이 정상이어도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면 나중에 당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은 둘 다 중요합니다. 둘째, 당뇨 초기 발견을 위해서는 식후 혈당 측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공복 혈당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혈당 관리의 핵심은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 운동, 체중,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집에서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어떤 생활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혈당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하루하루 변동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경향입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혈당은 점차 안정됩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구체적인 식단과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